전산생활이급 88회 결산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 시간에 했던 결산 프린트, 제가 요약해 놓은 프린트도 펼쳐 놓으시고 지난 시간에 기출문제 내용들도 보시면서 반복되어지는 유형들도 있고 회계보다도 세무 2급 범위에 연결된 조금 난이도 높은 유형들도 나올 거예요. 매 회차 어려운 건 아니고 회계 1급 범위 수준으로만 나오는 부분도 있고 한두 문제 정도 조금 난이도 있구나. 세무 2급이 이런 유형이구나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많은 회차를 풀어보는 게 당연히 유리하십니다. 우선 오늘은 88회, 시간이 조금 여유가 되고 힘이 좀 남으면 87회까지 또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어쩔 수 없이 수업 외적으로 제가 추가를 해두는 부분이다 보니까 틈 나는 대로 추가할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결산은 5문제나 되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세무 2급 정도 되면 이 정도 범위는 아셔야 되니까 수업 목적뿐만 아니라 틈나는 대로 수업 내용 들으시고 녹화 내용 들으셔서 보충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88회를 보실 건데 결산 문제를 딱 만나자마자 여러분 프린트에 연결이 되어 있겠죠. 만나면 뭐부터 해야 된다? 수동인지 자동인지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동 상황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해줍니다가 되니까 이붕대밖에 자동을 할 줄 모릅니다가 전제가 돼요. 그래서 자동 붕괴 외의 부분은 수동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연결하시고, 하지만 기본적인 자동을 우리가 외웁시다라고 했어요. 자동 상황에는 연결해 보시면 자동 상황은 기말 제곱액을 딱딱딱 입력. 이러면 자동 붕괴, 이외에는 수동, 감가, 대충, 퇴충, 법인세는 자동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또 역시 대손 관련해서는 차별의 대손상각비, 개별의 대손 충당금만 자동이라서 추가 설정에 플러스가 아닌 기존의 대손 충당금 잔액이 더 많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그러면 환입, 그러면 수동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수동 공개 내용들 결과에 공개될 있으니까 프린트 참고하시면 돼요. 자, 88회 보도록 할게요. 88회. 자, 1번은 6개월 동안의 임대료, 수익과 비용 언급되면 무조건 수동이에요. 얘는 무조건 수동 공개. 자동 빼고 나머지 수동. 앞에 키보드가 좀 안 돼요. 그다음에 2번 소모품 역시 단기 쓴 건 소모품비, 내년에 쓸 건 소모품 자산, 수익 비용 정리니까 얘도 역시 수동. 3번 기말 현재 외화 장기 차입금, 외화 기말까지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12월 31일의 환율로 평가를 하겠죠. 얘도 역시 수동사항. 앞에 그다음에 4번 결산 전 영업권 무형자산, 무형자산 등장하면 감가상각 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얘는 자동. 우리가 좀 계산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자 정도. 이전 회차 85회가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았던 거고요. 회계 추정의 변경을 고려해서 회계 처리하는 부분이었는데 우리는 단순한 범위에서는 매사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시게 될 거예요. 얘도 자,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 예, 자동이죠. 자동. 자, 수동 먼저 일반 선표 붕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기본적인 취지를 파악을 하면 계속 기업을 가정하죠. 사업을 쭉 이어가는데 인위적으로 딱 끊어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단기 수익으로, 단기 비용을 빼서 단기 이익을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단기 부분만 정리하는 결산 분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좀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번 연결해 두시고 문제 보시면 8월 1일에 임차인 최강상사로부터 6개월 동안의 임대료, 그래서 1년이 항상 나오는 게 아니라 뭐 5개월이 될 수 있고 10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간 파악도 잘 해보시고 6개월치가 8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까지 임대료를 받은 날 전액 임대료 계정으로 계상을 했대요.
그럼 임대료라고 하는 계정을 만났으면 내가 900번대니까 얘는 뭐다? 영업의 수익인 거죠. 얘는 수익 계정입니다. 그래서 돈 받았다고 해서 전액 수익 잡았어요. 우리는 돈 받았다고 수익 처리하면 현금주의죠. 근데 우리는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예요. 단기 발생한 수익만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생주의를 대전제로 수익은 실현된 것만 인식을 하겠죠. 그럼 얘도 위에 있지만 다시 한번 그려보시면 결산통계가 바로 연결 안 되시면 그려서 연결하세요. 이렇게 8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 중간에 뭐가 있다? 우리는 결산 12월 31일을 딱 거치고 이때는 8월 1일 언제까지? 내년 1월 31일까지. 그래서 8월 1일에 현금 돈 받았다라고 해서 요 날짜에 다 수익 잡았대요. 간 좁지만 연결. 8월 1일 현금 등이 들어와서 대변에 임대료라고 수익을 360만 원을 잡았대요. 그러면 6개월에 360이니까 한 달에 60만 원이 되겠죠. 그럼 돈 받아서 전액을 수익 잡았는데 우리는 결산시가 딱 됐을 때 단기에 해당하는 수익만 인식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미 이 수익을 잡아놓은 부분에는 내년에 해당하는 수익이 들어 있으니까 단기에 정확한 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 내년에 해당하는 수익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12월 31일에 결산 공개. 수익 대변에 있는 거 차감하면 반대해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차변에 임대료 줄어들어요. 그런데 돈은 이미 받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받아둔 만큼은 요 한 달에 해당하는 받아둔 만큼은 내년에 해당하는 수익이니까 먼저 받은 수익, 선수 수익. 세팅 공개 해주시면 돼요. 그럼 금액 계산만 하시면 되는데 이 360만 원에 대해서 안분 계산 해주시면 됩니다. 안분 계산 여기 밑에다 쓸게요. 여기 전체가 이번에는 12개월이 아니라 전체가 6개월.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뭐요? 전체를 수익 잡았으니까 내년의 수익은 뺍니다. 내년치를 계산하고 싶은 거죠. 그럼 내년은 한 달에 해당하니까 여기 1을 올리시면 얼마만큼? 60만 원만큼 내년 수익이니까 올해 수익에서는 뺍시다. 차변에 임대료 수익 계정에서 60을 빼고 그만큼은 내년의 수익이니까 대변에 선수 수익 회계 처리하시면 되죠. 공개 칸이 좀 좁으니까 이렇게 해서 60만 원 선수 수익. 깔끔하게 정리된 답은 또 교재 뒤에 기출문제 해답 있으니까 확인이 바로 안 되시면 조금 설명만 들으시고 답 확인 정리는 거기서 하셔도 돼요. 자, 어쨌든 수익 돈 받았다고 수익 잡았는데 12월 31일 날 돼서 올해 수익이 아닙니다. 수익 빼고 받아둔 수익만큼은 내년에 해당하는 수익입니다. 선수 수익. 선수 수익의 항목은 누구다? 부채. 그래서 회계 기간 중에 돈 받았을 때 선수 수익 잡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 문제에서 부채로 잡았습니다라고 하면 선수 수익으로 잡았으니까 반대로 결산 시에는 단기에 어떤 용역을 제공한 거죠. 임대 용역. 단기에 이미 실현된 수익은 인식하고 선수 수익에서 반대로 차감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선수 수익이 부채라는 것도 당연히 연결하고 가시면 되세요. 수익을 정리했고요. 내년에 보내는 작업을 했어요. 자, 2번 볼게요. 당사는 2021년 초에 소모품 600만 원을 구입하고 구입 시점에 소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했대요. 그럼 소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은 무슨 항목? 자산인 거죠. 소품 자산 계정입니다. 그래서 이때 기말에 소모품 잔액을 확인했더니 60만 원이 남아있대요. 그럼 남아있는 만큼은 내년에 가는 거니까 자산 그대로 하면 되고 반대로 사용한
40%에 대해서는 사용한 40%에 대해서는 영업부에서 사용하고 전체 사용한 것 중인 거죠. 사용한 소품 중에 사용했다라고 하면 그만큼 어떻게 돼요? 자산 잡았던 거에서 자산 줄이고 단기에 썼다라는 건 단기 수익에 기여했으니까 비용으로 처리하셔야겠죠. 근데 그중 40%는 영업부서 거고 또 나머지는 생산부서니까 경비 구분. 얘는 800번대, 얘는 500번대로 연결하시면 되겠죠. 바로 연결이 안 되면 회계기간 중에 구입 시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먼저 연결해 보시면 돼요. 여기다 칸이 다 안 될 것 같으니까 저는 이제 이쪽에다 써보도록 할게요. 자, 구입 시에 소모품 자산으로 처리한 금액이 600만 원. 대변은 현금 등 해주시면 되고 그랬다가 12월 31일이 됐대요. 그럼 12월 31일에 소품이라고 구입 시점에 처리한 것 얘는 모두 자산으로 처리했으니 이 중에서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에 써먹었으니까 자산이 반대해서 감소할 거고 사용해서 썼으니까 그만큼 수익에 기여한 거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식이 돼야 되겠죠. 자산 감소시키고 차변에는 쓴 만큼 비용으로. 그럼 자산 감소되니까 대변에 소품 자산. 그럼 문제에서 표현을 보시면은요. 60만 원이 남아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즉 미사용분을 그냥 알려준 거죠. 미사용분의 60만 원. 그럼 반대로 사용분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사용분은 얼마? 540만 원. 그래서 그만큼 사용분에 대해서 자산 감소하는 부분 조금 칸이 부족하니까 내려보고. 그러면 소품 감소되는 거 540. 근데 그 중에서 영업부에서 쓴 건 40%고 나머지는 생산부서라고 했으니까 쓴 만큼은 비용 세팅할 수 있겠죠. 그래서 800번대 소모 품비 그리고 500번대 땡땡 하셔도 되고 소모품비 안분 계산 해주시면 되겠네요. 세팅은 이렇게 안분 계산은 우리 540만 원 중에서 나누시는 거니까 540 중에서 전체 기준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죠. 여기에 대해서 0.4 40%는 영업부서 나머지는 공장 거 연결하시면 돼요. 계산기 꺼내서 540만 원 곱하기 40% 216만 원. 그래서 여기 금액이 216만 원. 주시고 나머지 540 중에서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 324만 원. 이렇게. 서변 대변 구분은 되시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얘는 돈 나갔을 때 자산 처리했다가 기말이 됐을 때 사용분에 대해서는 자산을 감소시키고 사용한 만큼 당기 수익에 기여했으니까 비용으로 처리, 결산분계 했습니다. 이 내용도 이렇게 하자면 우리가 비용과 관련해서는 단기 수익에 대응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지출한 것만 단기 비용이 되는 거고 이 결산 시점에서 내년에 쓸 건 아직 수익에 기여하지 못했으니까 미래 경제적 효익 이건 무엇으로 가져간다? 자산까지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또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3번. 기말 현재 외화예요. 근데 이 외화의 차입금 계정으로는 그냥 장기 차입금 또는 단기 차입금이 전액이 외화입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지금처럼 외화장기 차입금 이 자체가 개정 과목이라는 거 당연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외화장기 차입금으로 계상된 이렇게 회계 처리했습니다. 이미 알려줬어요. 근데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조회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회계 기간 중에 채권, 채물, 거래처를 넣어줬기 때문에 채권, 채무 관련 거래처 언급되면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지만 결산 문제에서 보통은 조금 더 단순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 그냥 그 채권이나 채무 전액이 외화였다라고 문제가 보통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는 조금 더 간단하게 그냥 합잔시에 들어가서 해당 채권 채무에 잔액 전액이 외화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시상표에 들어가서 조회하셔도 되십니다. 문제에 따라서 근데 원칙은 뭐다? 만약에 명확하지 않다면 채권 채무 거래처는 거래처 원장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알려줬고요. 얘는 외화래요. 그럼 외화에 부채가 있었는데 12월 31일자 환율로 평가해서 재무제표 작성해 주세요 라는 거죠. 1,000만 원이 있었는데 외환은행의 차입 금액이 외화 금액은 10,000달러. 결산 시 환율이 1,200원이 됐대요. 그러면 여기다가 위에다가 한번 나타내 볼게요. 우리 부채였으니까 저는 굳이 쓰는 거고 여러분들은 문제에서 파악이 되시면 문제상에서 체크하시면서 그냥 가셔도 돼요. 차입금액 원래 원화의 금액이 1,000만 원. 그럼 얘는 원래 얼마짜리였고 10,000달러가 굳이 내가 파악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1달러가 얼마였다. 1,000원인가 파악이 되시겠죠. 1달러가 1,000원. 원화 단가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고요. 그러면 12월 31일 환율로 평가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때에는 1,200원이 됐대요. 그러면 전체 금액을 비교해서 나타내면 10,000달러 곱하기 1,200원을 계산하셔도 되죠. 그러면 우리 12월 31일 부채 금액은 1,200만 원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보고해야 되니까 결산분계에 부채 200을 증가시키는 결산분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전체 금액 계산하셔도 되고 또는 그냥 수량 단가로서 우리가 1,000만 원이 있었는데 10,000달러가 지금 1,000원에서 1,200원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얼마가 증가했다? 200원. 200원 증가.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겠죠. 10,000달러 곱하기 200원 하면 200만 원 증가. 좀 더 편한 방법 쓰시면 돼요. 문제에서 다 달러 금액, 원화 금액을 제시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하고 전체 금액으로 나타냈다면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하겠죠. 어쨌든 12월 31일에 부채 증가, 부채 증가는 어디? 대변. 증가하는 부채의 이름은 외화, 장기, 차입금. 그리고 문제에서 지금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원칙은 채권 채무, 결산 분계도 반드시 거래처 걸어주시는 거야.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거래처 반영해 주시면 되고요. 12월 31일 날 외화가 부채인데 환율이 올랐어요. 돈 들어와서 환율 오는 게 아니라 그냥 환율이 돈 들어와서 부채가 증가한 게 아니라 환율이 증가해서 환율이 올라서 부채가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손실. 그런데 12월 31일이니까 외화가 긴 거. 이렇게 해서 구분. 서변에 누가 등장? 외화, 환산, 손실. 그래서 200만 원. 구분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회계 기간 중에 등장하는 건 다시 한번 연결하면 회계 기간 중, 기중은 짧은 거 외환, 차, 손. 외환, 차, 익 하시면 돼요. 그리고 10월 31일은 외화가 긴 거.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어쨌든 수동사항은 이렇게 해서 끝. 그럼 이제 자동사항을 연결합니다. 자동사.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직접 차감법을 쓰기 때문에 전년도에 상각하고 남아있는 미상각 잔액이 넘어오게 돼요. 그럼 당기 상각액은 미상각 잔액에서 결산 마감 전에
무형자산 잔액이 이만큼이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전기에서 넘어온 미상각 잔액을 알려준 거죠. 밑에다 써볼게요. 미상각 잔액. 이전에 상각을 했었으니까 올해 상각은 남아있는 내용 연수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잔존 내용 연수. 요 계산식 우리 프린트에 이대로 써 있는 거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미상각 잔액을 잔존 내용 연수. 자, 올해는 2021년이고요. 이 영업권은 2019년에 초에 취득을 했대요. 그래서 무형자산은 5년간 매달, 월할 등등 상각을 하고 있고 1월 미만도 한 달로 간주합니다. 그럼 2021년부터 취득을 해서 1월 1일 날 했으니까 1년 꽉 채웠다는 의미가 되겠죠. 2019년 때 했을 거고 2020년도에 했겠죠. 그래서 하고 나서 잔액이 이 금액인 겁니다. 라는 얘기죠. 제가 굳이 여기다 쓰지 않아도 연도가 2019년 그리고 2020년 넘어온 게 600. 올해의 감가상각은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니까 미상각 잔액이 600. 그러면 내용 연수가 5년인데 두 번 감가상각 했으니까 잔존은 3년이 돼요. 그럼 매년 이제 인증상각 200만 원. 자동 상황이니까 200만 원 계산된 금액을 해당가에 딱 입력하면 분계는 자동으로 해줍니다. 어떤 분계를 자동으로 해줄 거냐? 그래서 차변에 모형, 자산, 상각부, 200, 대변에 영업권. 저는 금액 생략했어요. 어차피 자동인데 만약에 5문제 중에 이 문제를 제외하고 전부 수동사항이라면 이 문제도 수동하셔도 돼요. 결과의 분계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타에 또 자동이 있거나 내가 분계가 조금 약하다 그러면 굳이 수동으로 애 쓰실 필요 없이 자동 분계하시면 돼요. 그때는 영업권 칸에 가가지고 200만 원을 딱 떨어뜨리면 이런 분계 자동. 마지막 자동사 하나 더 볼게요. 기말 현재 외상 매출금의 잔액 2%와 단기 대여금에 대한 1%. 우리 85회랑 똑같죠? 대손율이 다르게 제시했습니다. 대손을 예상하고 대손 충당금을 부족한 만큼 설정. 그래서 뭔가 대손율을 제시했다라는 건 실제 단기 설정액을 계산해야 하는 거니까 상단의 툴바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역시 또 이런 것도 프린트 보면서 계속 연결합니다. 바로 설정액을 알려줬다라고 하면 설정액 금액 알려줬다라면 해당 칸 찾아서 여기다 직접 입력. 대손율을 알려줬다라면 우리가 설정액을 계산해야 하니까 이때는 상단에 계산해야 되니까 툴바를 이용, 자동 분계 해줍니다. 자, 그러면 파악되셨으니까 우선은 여기 수동 분계까지 하고 자동을 하러 갈게요. 일반 전표 입력 클릭. 12월 31일 날짜 차변에 3 해주시고 임대 두 글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900번대예요. 우리는 제조업을 가정하니까 우리의 주된 매출을 제외하고는 영업 외 수익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부동산 임대회사라고 하면 주된 매출이에요. 그러면 수익 계정인 여기에 400번대가 되는 거예요. 임대료 수익. 실제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문제를 위한 문제로서 문제에서 제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메인 매출 전표 문제에서 제품 매출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 회사가 본 문제에서 임대료, 임대회사를 가정합니다라고 하면 그때 임대료에 대한 메인 매출 문제라고 하면 그때는 이 400번대 주된 매출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된 외라면 영어 외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외에는 우린 제조업이니까 900번대.
돈 받았다고 수익 잡았지만 올해 수익이 아니면 차변에서 수익을 차감. 금액 60. 대변에 받아둔 만큼 내년에 수익을 먼저 받은 겁니다. 선수 수익. 2번 바로 갈게요. 차변의 3. 돈 나갔을 때 자산 잡았어요. 결산 시에 단기 쓴 만큼 자산 감소 대변. 쓴 만큼 단기 비용. 소모 두 글자. 그래서 페이지 다운 하셔서 800번대. 계산된 금액 216만 원. 사변의 3. 보통은 8, 5 가시면 돼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되는데 대부분이 8로 시작했다라면 5, 3, 0 하시면 거의 맞아요. 그래서 소소하게 시간을 좀 단축하자면 이 방법 쓰시면 되시고요. 3, 2, 4, 0, 0. 그러면 틀려요. 3, 2, 4, 0, 0. 대변에 호모. 품 상태. 그래서 차변 대변 금액 일치 넘어가실게요. 그다음에 외화의 부채 환율이 올라서 차변의 손실. 여기는 두 글자에서 갈라지기 때문에 외화, 외환. 그래서 알고 선택하셔야 돼요. 12월 31일은 외화가 긴 거. 외환산 손실. 선택. 금액이 200만 원. 대변에 해당 부채 줄여야죠. 외화장기, 차입금, 거래처가 있다라면 반드시 걸어주시면 됩니다. 수동사항 끝났어요. 수동사항 끝났으면 일반점표 창 닫으셔도 되고 자동사 하러 갈게요. 결산자료 입력 클릭. 자, 얘를 딱 여는 순간 우리가 열기 직전까지 입력했던 모든 데이터를 끌어올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수동사항 먼저 결산을 수행하셨죠. 1월에서 12월 쫙 끌어왔고요. 우리 무형자산의 상각은 판관비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 특별한 언급이 없다라면 판관비. 이 결산자료 입력은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예요. 제일 위에 매출액이 있고요. 매출 원가. 제조업이다 보니까 이 매출 원가 계산하는 거에 제조 원가 명세서가 통째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단기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면 팔리면 매출원가가 되는 거예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니까 매출 총 이익이 나오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위로는 공장가 500번대, 요 기준으로 밑으로는 판관비 이렇게 구분선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영업외가 있고 법인세도 맨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권 찾아가면 여기 보이실 거고요. 얘가 들어오지 않으면 컨트롤 F 찾으시면 되세요. 금액은 200만 원. 대소는 금액을 직접 알려줬다라면 이 해당 칸에 근데 대소는 유를 알려줬으니까 우리가 설정액을 계산을 해야 돼요. 뭔가 계산을 추가로 해야 한다라고 하면 상단에 툴바를 이용. 툴바의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가 배운 이론의 계산식을 대입하셔서 계산된 금액을 여기다 직접 또 입력하시면 돼요. 대선 클릭. 외상 매출금과 단기 대여금만 선택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문제에서 외상 매출금이 2%, 단기가 1%죠. 그럼 제가 요거 하는 방법으로는 기존에 1%이니까 이 단기 대여금 금액이 120만 원. 이거 살짝 외워두면 되죠. 그리고 주인공은 이 2%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120만 원이었나요? 120만 원.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나머지 필요 없는 거 살짝 마우스 대고 스페이스바 엔터. 단기 대여금은 12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스페이스바 엔터, 스페이스바 엔터. 이렇게 해서 문제가 제시한 거 외상 매출금은 2%, 단기 대여금은 1%.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요거를 결산에 반영하겠습니다를 클릭. 그러면 해당 칸에 딱 나와 있죠. 단기 대여금 왜 없어요? 외상 매출금은 주된 상거래에서 대손 상각비는 판관비, 기타의 수취채권, 외상 매출금과 다드럼을 제외하고는 영업외 비용이니까 여기 없죠. 영업외 비용 요 칸에 보면 여기에 있습니다. 두 가지 입력되셨다면 왼쪽 상단에
점표, 추가 버튼, 예. 반드시 자동 결산 붕괴 완료를 확인하시고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굳이 일반 전필 구경을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 자동 붕괴가 완료가 됐는 건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 확인하러 갈게요. 아까 열려 있었으니까 이 상태에서 닫았다면 다시 들어오면 반영되어 있을 거고요. 열려 있었더라면 이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다시 쫙 집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요거 자동 붕괴 했습니다. 확인하면 여기까지 끝 해주시면 돼요. 88회는 이렇게 해서 결산 마무리 해주시면 되세요.